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남구 강남 대시장파크 5단지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살펴보겠고요. 단지 전경, 평면도, 실내사진, 기본정보, 지역분석, 가격분석, 교통환경,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지, 핵심 업무지구 중 하나죠. 핵심 업무 중 하나로서 왼쪽으로는 용산구, 서초구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성동구, 광진구, 오른쪽으로는 송파구, 아래쪽으로는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 아파트가 있는 세곡동의 위치입니다. 세곡동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서초구 내곡동하고 마찬가지로 2012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이 구역이 다 그린벨트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린벨트 구역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다고 해제하고 나서 개발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고요. 총 15개의 동이 있고요. 보시면 세곡 리엔파크 5단지라고 되어 있죠. 원래 아파트명이 세곡 리엔파크 5단지인데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로 단지명을 변경한 곳입니다. 세곡제구에는 총 5개의 리엔파크 단지가 있는데요. 1, 2단지는 신동아 파밀리에로 이름을 변경했고 5단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로 이름을 변경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강남 대시양파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보시면 쭉 위로 이렇게 4단지가 있고요. 3단지, 2단지, 1단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왕초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요 상권이 어딜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2단지 앞쪽 있죠. 2단지 앞쪽에 리엔파크 프라자가 있어요. 리엔파크 프라자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일부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강남 LH 1단지 있는데 이쪽에 왼쪽 편, 이 왼쪽 편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상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남 대시양파크에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성남 신촌 공공 택지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되면은 이쪽 인근에 많은 상가가 많이 생겨가지고 대시양파크에서 도보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입니다. 네, 대시양파크 5단지 단지의 전경 모습입니다. 정문 모습이고요. 단지 내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 보시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뷰를 제가 사실 보고 싶었는데 이게 다 막혀 있었거든요. 다 막혀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쪽 위주로 이렇게 단지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저번 주에 한번 내곡동 그 서초구 아파트를 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로 폭이 굉장히 좁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지 주변의 도로 폭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녹지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해서 산책하기에 또 좋고 쾌적하다. 도시 그쪽 그 분위기 자체가 쾌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로얄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네, 강남 대시양파크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단지의 이런 각도나 이런 상태에 맞게 이 평면도를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을 해가지고 한번 재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대시양파크 같은 경우는 역시 인근에 보시면 지하철이 전혀 없죠. 지하철이 전혀 없고 수인분당선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강남 LH 1단지 편한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인분당선 복정역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과의 거리는 의미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앞쪽 단지들 있죠. 501동, 5동, 12동, 뭐 2동, 13동 정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지가 엄청 큰 편은 아니라서 뭐 그렇게 로얄동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쪽 앞동이 그래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32 C타입 그리고 33평 B타입 44평 A타입 잠깐 보시겠습니다. 32평 같은 경우 C타입 같은 경우는 투베이에다가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환기가 되는 구조로 화장실 두 개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33평 B타입은 포베이입니다. 포베이죠. 포베이 구조에다가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고요. 주방 구조가 이렇게 살짝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어 가지고 환기가 되는 구조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평은 똑같이 포베이고요. 포베이에다가 방 하나가 이제 반대편에 하나 더 있는 구조죠. 그리고 발코니가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주방은 우리가 많이 보는 환기가 되는 구조고요. 화장실 두 개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A타입의 구조, 전형적인 A타입의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2평의 실내 사진이고요.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한 그 초기 입주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 같습니다. 보시면은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의 모습이고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창호라든지 이런 문 형태 그리고 이런 밑에 쪽 같은 몰딩 부분 이런 색깔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는 세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1년식 546세대 용적률은 169%고요. 태형건설이고요. 최고층은 12층까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 방식이고 경사로는 약하게 경사가 있고요. 주차 대수는 굉장히 좋죠. 1.54 되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군지 판별하는데 여기 있어서 아래 것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접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왕초, 세곡중, 풍문고가 있고요. 아쉽게도 초등학교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지하철도 없고요. 밀집 학원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쇼핑몰도 없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 1.4배인 세곡동 근린공원이 하나가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교가 멀고 학원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단점이 있고요. 은행이나 마트 등 인근에 상권이 없고 지하철이 인근에 없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네, 제가 뒤쪽 가서 한번 교통편, 음지국까지의 교통편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네, 강남구의 특징, 강남구의 거래지수와 세곡동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면적은 39.51 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55만 5,932명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네, 진짜 알짜배기 노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차병원, 강남 베드로병원, 우리들병원, 청담병원, 트리니티병원까지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도 3,640개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 중요한 입시 검정 보수 학원은 1,944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5개나 되고요. 대형마트 2개, 스타벅스는 무려 89개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타벅스.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특성은
대한민국 부자들의 동네, 부촌의 상징,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가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죠. 강남과의 거리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진다. 뭐 이런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핫한 곳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강남역을 중심으로 온갖 대기업 본사들이 밀접해 있다. 그리고 각종 서울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지수를 보시면 강남구의 공급 적정 수요는 2779세대고요. 5년간의 공급량은 56세대밖에 안 됩니다. 공급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보시면 3766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그러다 21년도에 2671건 괜찮다가 22년도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791건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3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 회복이 됐죠.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을 조금씩 회복하게 됐고요.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2338건. 예,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작년의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매매매물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6,302건에서 7,811건, 매물이 한 1,500건 정도 좀 쌓여있죠. 더 쌓여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 1,302건에서 8,276건으로 2,000여 건 정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의 특징입니다. 세곡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녹지가 굉장히 풍부했죠. 그래서 녹지가 풍부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대부분 단지들이 숲을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남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강남 도심지까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이게 좀 아쉽죠. 강남구에 속해 있지만 강남구 도심까지의 거리가 먼 점,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32평 기준으로 보고요. 여기가 그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 같은 경우 매매 최고가는 14억까지 올라갔고요. 전세 최고가 7억 8천 해서 갭 차이는 6억 2천이고요. 32평의 세대수는 546세대 중에서 95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 전세 건수 전체 평형 24년도 6월 기준입니다. 22년도 실거래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22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12건. 그래서 점점 거래 건수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 건수 같은 경우 22년도 109건, 23년도 50건,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 났다가 24년도에 95건으로 지금 전세가 굉장히 거래가 많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32평의 최근 거래가입니다. 4월 달에 11억이 2건이 있었고요. 6월 달에 12억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사이에 1억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KB시세 호가입니다. 32평형 기준이고요. KB시세 같은 경우 12억 2천이고요. 지금 최고가는 무려 16억 7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죠. 최고가 엄청나게 높고 최저고가는 12억 5천입니다. 물론 여기도 아직까지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호갱노노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23년도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더니 24년도 4월 달에, 사실 4월 이후부터 서울이 이제 급속히 오르기 시작한 게 4월부터거든요. 근데 어쨌든 4월에 11억 500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1억 500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서서히 회복해서 12억, 6월에 12억까지 이렇게 거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또 이상 엄청 밀리면 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53분, 강남역 같은 경우 대중교통 53분 20분, 그리고 1시간 14분 35분입니다. 보시면 대중교통과 자차 이동 간의 갭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구디역과 가디역
1시간 11분, 37분, 1시간 22분, 34분. 엄청난 차이죠. 여기 역시 대중교통이 굉장히 힘들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여의도역과 마곡역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굉장히 대중교통과 자차 이용의 갭이 큽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DMC역과 판교 신분당선 보시면 그나마 신분당선은 조금 거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는 역시 또 갭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근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세곡동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5단지와 LH 1단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단지는 LH 1단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LH 1단지가 가장 많은 세대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쭉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용적률을 다 괜찮죠? 용적률들이 괜찮고 대부분 평지나 이제 파밀리아 1단지나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 같은 경우 약한 경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주차 대수는 5단지가 가장 좋죠. 5단지가 가장 좋고 쭉 보시면 매매 최고가 한번 보시고요. 평당가를 한번 보시면 평당가를 한번 쭉 보실게요. 보시면 가장 낮은 곳이 지금 3단지죠. 3단지가 가장 낮았고요. 3단지가 보시면 세대수도 가장 적거든요.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이제 5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지와 1단지는 서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로서 평당가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LH 1단지 아까 이쪽에 상권도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상권도 많이 몰려 있고 아무래도 이쪽 편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평당가가 5,200이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남 LH 1단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서울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를 평균을 한번 도출해 봤는데 83점이 나왔습니다. 과연 강남 대시양파크 5단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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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바로 67점이 나왔습니다. 강남구